안녕하세요. 주식 유튜브입니다. 엘리엇 파동 3편을 찍기 위해서 돌아왔는데요. 전체 강의로는 6강이 되겠네요. 이번 시간에는 엘리엇 파동의 3파 상승 부분을 노려보는 방법을 배워봐야겠죠. 그런데 지난 강의와 기간적인 차이 때문에 한번 복습이 필요할 것 같아서 새로운 종목을 가지고 다시 적용을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로 차트로 가보시죠. 우선 제 텔레그램 방에서 나갔던 종목이죠. JYP 엔터테인먼트인데요. 지금 도지 캔들에서부터 적산병을 만들면서 강하게 반등해 있는 상황이죠. 이제 여기서 바로 강하게 더 뻗어 나갈 수도 있는데 만약 눌린다면 눌림목을 노려봐야겠죠. 그래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피보나치 배열은 어디에 딱딱 놓고 쓰는 게 아니라 지금의 위치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JYP의 모멘텀이 현재 중국향으로 재료가 강한 상황이어서 고점 라인을 618에 놓고 눌림매매 계획을 짜보려고 합니다. 618에 한번 놓고 사용해 보겠습니다. 618을 세 번째 점을 움직여서 618을 고점에다가 만들어 놨죠. 이 고점 라인을 1.0을 갖다 놓고 쓰려고 하면은 이미 음봉이 이렇게 나온 상황에서 보수적으로 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618로 공격적인 플랜을 세워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보시면서 이 50 라인에서 1차 매수를 그리고 382 라인에서 2차 매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평단가가 이쯤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종가가 236 밑에서 형성이 된다면 손절이라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그럴 경우에 손절하게 되면 이 4.35% 정도의 마이너스 손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장에서 재료가 괜찮고 반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선정을 하셔가지고 공격적인 포지션을 잡아야 한다는 중요한 포인트를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승률을 높이셔가지고 이런 손절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좀 처음부터 종목을 잘 선정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강의의 주요 목적인 3파동 상승 부분을 먹기 위한 계획을 짜야겠죠. 3파동을 노리는 이유는 지난 강의 영상에서도 있었지만은 상승 5파동 중에서 3파동의 상승세가 가장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3파동을 노리는 건데 지금 사실 우리 국장에 3파동을 보이는 종목은 별로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대부분 시세가 많이 나왔거나 지하로 가고 있거나 둘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두 종목 정도 추려왔는데요. 하나는 이 슈어 소프트테크가 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자율주행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그런데 최근에 2차 전지 캐즘이 다시 부상해가지고 과연 3파가 강할지 의문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신뢰는 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와중에 3파 계획을 한번 세워보면은 우선 피보나치의 한 점을 첫 번째 점을 1파동의 시작점에 찍고요. 그 다음에 1파동의 고점 라인에 두 번째 점을 찍고 세 번째 점은 눌림목 어딘가에다가 찍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점을 움직이셔가지고 2파동의 고점 라인에 1.0을 갖다 놓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여기에 1.0을 갖다 놓았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가는 618 근처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느냐? 3차 분할 매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비중을 1대 2대 3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618에다가 10% 매수를 하고 50 라인에서 20% 비중으로 매수를 하고요. 382 라인에서 30% 비중으로 분할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평단은 50과 382 사이의 절반쯤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런 다음 계속 기다려 보는 거죠. 3파동은 보통 이 1파의 길이의 2배 정도 간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보지 마시고요. 딱 1파동 길이만큼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종목마다 모멘텀이 다르고 지금 슈어 소프트테크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캐즘이 나타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파동 길이만큼이라도 충분히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1파동 길이만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파동 길이만큼 이렇게 똑같은 선을 그려가지고 요 선을 옮겨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선이 382선부터 반등이 시작됐다면 이걸 확대시키면 1.382까지 상승한다고 나오죠. 이게 목표가가 되는 겁니다. 만약 모멘텀이 좋은 종목이면 이 1.382 이상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좋은 종목이었다면 382까지 눌림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지금 가격 눌림 구간인 618선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매크로적으로 상황이 나빠도 물론 더 빠질 가능성이 높고요. 여러 가지 여건을 다 같이 봐야 하는데 이 피보나치와 파동 이론에만 너무 맹신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부분을 꼭 명심하시고 이거는
하나의 매매 기준을 만드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럼 이제 손절 라인은요. 우리가 만약 3차 매수까지 다 매수를 했다면 비중이 지금 많이 담았기 때문에 60%나 담은 거잖아요. 그래서 짧게 손절을 쳐야 됩니다. 종가 기준으로 이 382선의 아랫부분에서 종가가 맺어졌다면 손절을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면은 2차 스트에서는 마이너스 2%에서 한 마이너스 5%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비중이 많은데 마이너스 2% 이상에서 손절을 한다면은 굉장히 큰 손실을 보기 때문에 손실액이 커지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최대한 타이트하게 잡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종목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종목은 JW 신약이라는 종목이고요. JW 신약 같은 경우는 탈모 관련해서 신약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 정책과 맞물리면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리 피보나치 선을 그어 놓았고요. 2차 파동 고점에다가 1.0을 배치시켜 놓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러면은 2차 파동의 고점을 1로 잡고 눌림을 보는 이유가 뭘까요? 앞선 피보나치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고점 대비 눌림 비율이 618까지 눌리면 추세적으로 강한 것이고, 그리고 50까지 눌리면 조금 강한 것이고, 382까지 눌리면 추세가 약간 약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36까지 눌리면 마지노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차 파동의 고점을 1로 두고 기준을 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JW 신약의 차트를 보면은 이 차트도 618 라인의 근처에서 조정을 보이고 있죠. 역시나 618에서 바로 반등이 나오면은 추세적으로 강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나올랑 말랑 하는 움직임을 여러 차트에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50 라인에서 반등해주는 것이 좋기는 한데 이런 거는 종목의 재료나 모멘텀을 생각해서 유도리 있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382에서 30% 담으라고 말씀드렸지만 382까지 빠지게 되면 추세가 꺾인 것과 더불어서 1파동의 저점 라인까지 빠지는 거라서 다시 반등하기 쉽지 않겠다고 생각을 해서 손절 라인을 382로 잡는다든지 아니면 제가 앞에 강의에서 보수적인 관점으로 매매를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음봉을 다 보고 나서 50이나 618 라인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써서 유도리 있게 하면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의 이번 강의는 이렇게 충분히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로써 엘리엇 파동 강의는 마치게 되었는데 차후 또 다른 강의에서 복합적으로 등장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튼 엘리엇 파동과 피보나치를 이용한 눌림 매매 기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좀 더 초보자들을 위한 강의로 찾아뵈려고 합니다. 다음 강의도 보시려거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강의를 보는데 수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텔레그램 방에도 들어와 주시면은 제가 주식 정보들을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한번 참여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